이번에 오히려 그 제주도의 폭우, 그러니까 네. 비가 많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현재까지 그 누적된 비의 양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예. 제주도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산간 지역입니다. 이게 제주도 명칭인데 사제비, 윗새오름, 오름 지역, 산간 지역에 보통 뭐 1000mm가 넘는 그 비가 쏟아진 지역이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를 지나서 이제 그 상륙한 뒤 그 전라도 지역, 호남 지역을 지나지 않았습니까? 호남 예. 지역에 내렸던 비의 양, 약 300mm 정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이 제주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비를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때문에 이 제주도 지역의 피해 상황들을 좀 보면은 예. 여러 가지 뭐 바람, 이번에 강조했던 거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있었지만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발생하는 뭐 하수구 역류라든지 이런 비로 인한 피해도 좀 상당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새로 들어온 소식 보면 전라남도 지역도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쏟아진 것으로 저희도 봤었는데 일단 비는 그렇고요. 원래 이번 솔렉이 폭우보다 강풍을 좀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 지금 자막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까 제가 뭐 유희동 국장과도 전화를 했고요. 남해정 캐스터. 서울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앞으로 이제 태풍이 뻗어나갈 이제 동해안에서는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지역에서는 초속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고 예보를 해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이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잠시 비율을 잠깐 들어보면, 예.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에서는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꺾이는 수준이고요. 예. 초속 30m 이상이면 간판이 낙하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그림에서 보셨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강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강풍에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광화문 한번 볼까요? 아까 기상청 예보국장의 전망처럼 보시면 이제 저쪽 이 청와대 주변과 세종문화회관 위쪽으로 서서히 먹구름이 좀 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바람은 뭐 저희가 여기서는 확인이 정확히는 안 됩니다만 바람보다는 앞으로 비가 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남해정 캐스터, 다시 한번 원래 오전 9시에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에 좀 이 태풍이 상륙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충청도도 대략 옥천도 지났으니까 수도권으로 올 거 아닙니까? 시간을 좀 더 정확히 어디에 언제 쏠리기 오는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충북 옥천을 지나서 지금 충주를 향해 가고 있고 잠시 후 오전 9시쯤에는 충북 충주를 지날 텐데요. 예.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금 직접 관통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부와는 꽤 거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오전 8시 출근 시간대쯤이면 서울은 태풍의 중심부와의 거리가 약 130km 정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나 바람이 생각보다는 그리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시각 강풍 상황을 보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 초속 4m, 강동구는 초속 5m로 바람이 그리 강하지는 않은 편인데요. 예. 잠시 후에는 상황이 또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오전 시간대는 내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저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태풍이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모습인데 아직도 시간은 4시간 넘게 남았습니다. 아까 저희 화면 오른쪽에 보여줬던 작은 지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그 태풍의 눈이 거의 이제 충청도 남쪽에 이제 정 가운데 있고 저 점선을 따라가는 게 태풍의 경로인데 원래 애초에는 뭐 전주, 대전, 충주, 문경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그보다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원도 정선과 강릉을 통과해서 12시 정오쯤이 되면 태풍이 완전히 한반도를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해정 캐스터, 20호 태풍 시마로는 일본 쪽으로 많은 비를 뿌린다는 거는 제가 아까 보도로도 접했는데 시마로는 전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마론과 또 이번에 북상하는 10호 태풍 솔릭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셨고 서로 영향을 미쳐서 또 솔릭이 강한 비바람을 몰아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예. 앞으로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마로는 일본 내륙으로 상륙을 한 상태인데요. 이동 경로도 워낙에 다른 데다가 동쪽으로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쏠리기 동해로 진출한 후에는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게는 됩니다. 둘 다 동해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동해상에서 서로 세력이 합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 홋카이도 부근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도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일어나셔서 혹은 TV를 켜신 분들도 좀 많으실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충북 옥천에서 충주를 향하고 있는 제19 태풍 쏠링입니다. 정오가 되면 한반도를 다 빠져나갈 텐데 그 전까지 앞으로 한 4시간여 가까이는 아직도 한반도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을 거고 어제도 그런 보도를 저도 많이 접했는데 조영민 기자. 네. 뭐 휴업 휴교 조치 뭐 하늘길 백길 이 교통 상황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앞으로 태풍이 관통하게 될 지자체에서도 좀 준비가 돼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 정부 부처와 같이 이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역시 비상근무 체제입니다. 지금 예. 현재 전체 지자체 한 7만 명 정도 되는 이 공무원이 현재 비상근무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 또 지나가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활동, 예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태풍이 지나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제 그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던 피해 상황들에 대한 집계 또 정리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태풍이 나갈 때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약 4시간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 비상근무 체제는 지자체 역시도 이어질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그 중심으로 해서 이 태풍에 대한 피해 상황, 아직까지는 뭐 큰 인명피해나 다행스럽게 또 큰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태풍이 지나간 이후부터 이제 추가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태풍 소식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집계도 마찬가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속보 한 번만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접했던 거는 실종자 1명, 네. 부상자 2명. 이재문 수는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가 사실 그 피해 상황 중에 인명피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종자 1명, 부상자 1명, 이거는 이제 그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인명피해였습니다. 예. 오늘 6시 기준으로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추가로 내놨던 인명피해 부분이, 추가된 부분이 전라남도 고흥에서 이 아파트 담장이 붕괴되면서 10대 남성이 이 골절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된 것까지 해서 현재까지 실종자 1명, 부상자 2명이 집계되고 있고요. 예. 이재민 같은 경우 전남과 경기 지역 또 강원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1개 세대 총 25명의 이재민이 발생해서 이 구호 물품 등이 전달됐습니다. 아까 쭉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들, 예. 방풍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가로수라든지 버스 승강장 또 등대시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신호등까지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한 피해가 좀 이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전라도 또 이제 광주, 이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 주택 상가, 축사 등에 이어졌던 이 정전 사고입니다. 약 22,840개 동에서 정전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정전이 많이 됐네요. 예, 이 중에 98% 정도가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됐다라고 집계된 내용이 이 오전 6시에 발표된 이 중앙안전대책본부의 집계 결과였습니다. 이번 19 태풍 쏠리기 8년 전 2010년 그 곰파스와 많이 비교가 되면서 곰파스 때는 상당히 많은 뭐 재난 피해, 6천억이 넘는 물적, 인적 피해가 났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제가 계속 요구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화면 오른쪽에 있는 한반도 지도 대신 그 아까 풍속을 한번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순간 최대 풍속이 지금 서울은 13m, 초속 13m고 아까 제가 얼핏 봤는데 광주가 20m가 넘더라고요. 포항 20m. 그러니까 아직도 이 태풍이 지나간 부분조차도 시속 20m면 지금 초속 20m면 저 보시는 가운데 이 실험을 하는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앞으로 가눌 수 없을 정도의 풍속입니다. 근데 지금 같이 보시면 부산이 28.5 초속 미터, 부안 20.5m. 전라도 지방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최대 풍속이니까 폭우보다는 여전히 이 쏠리근 강풍에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풍속 지금 주요 도시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부 국지적으로는 더 센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출근길 정말 좀 유념하셔서 우산을 꼭 지참하시고 아까 재난 전문가의 얘기 마찬가지로 웬만하면 좀 지하로 혹은 건물 안으로 대피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남해적 캐스터 어쨌든
그쪽 뭐 서울이 직접 영향권은 아니더라도 서울도 저렇게 초속이 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잠시 후면은 이 태풍이 중심축이 조금 근접해 오기 때문에 강풍은 지금보다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전 8시부터 9시 타임이 위험 피크 시간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까 전에 전화 연결해서도 들으셨겠지만 수도권 지역보다는 앞으로는 영동과 또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영동 지방 많은 곳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최고 8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예. 예상 강수량만 봐도 강원도 영동 지역에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태풍 관련 예상 강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지금 저희 보고를 받았는데 조영민 기자 보고 있죠? 이 보면 예상 강수량이 강원 영동 뭐 서울, 경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현재까지 기상청을 통해 나온 그 예상 강수량을 정리해드리면요. 예. 강원 영동 지역, 태백산맥 기준으로 오른쪽 지역은 뭐 강릉을 포함한 이런 지역들을 얘기하겠죠. 영동 지역과 이제 북한 지역까지 해서 약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까지의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상청 연결할 때도 그 예보국장을 통해 전달드렸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태풍이 이동하면서 강릉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영동 지역 지방을 좀 이렇게 주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많은 비가 이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내릴 것 같고요. 이 서울과 경기 좀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수도권을 비껴나가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바람 또 이 비에 대한 대비가 사실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지방이 많게는 300mm 이상 올 수도 있고 지금 보니까 서울, 경기가 20에서 60mm, 뭐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내리는데 그렇다고 뭐 안심하긴 이르고요. 충청, 경북 북부도 조금 서울, 경기보다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특보 사항을 짚어갈 때는 저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강원 영동 지방의 최대 300mm 이상 폭우 이거를 제일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 기자. 이 제주도 상황을 좀 보시면은 제주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름이라든지 사제비처럼 이렇게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맞네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대기가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서 여러 가지 그 예상치 못한 국지성 있는 호우라든지 그 예상하지 못한 날씨들이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태풍이 이동하는 강원도 영동 지방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많은 산간 지역이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 지대다 보니까 예. 이 여러 가지 예보 또 기상청의 예상된 날씨 등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곳에 따라서는 그 예보보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혹은 예상치 못한 비나 바람, 돌풍이 부는 지역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태풍이 이동한 이 강원도 지역, 특히 영동 지역 중심으로는 그 출근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머물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별히 주의와 또 예보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이미 강원도 인제 향로봉에는 163.5mm, 강원도 설악산도 100mm 이상 많은 비가 왔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오늘 자정부터 7시간 동안 100mm 이상 강원 산간 지역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주민 여러분들은 이 폭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시간이 글쎄요, 태풍이 지나가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희 누적 강수량 보면 진도 당연히 제주도는 1000mm 넘게 많은 비가 내렸고 전남 해안가에도 300mm가 넘는 제법 적지 않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해정 캐스터 좀 정리를 이제부터 좀 해볼게요. 지금은 아직도 충남 오천 부근에서 북동진을 하고 있고 강원도 산간 지역에 이제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폭우가 내릴 수 있다는 보도도 있고 12시 전후로 한반도를 다 빠져나가는데 아까 20호 태풍 저 오른쪽에 보시는 시마로는 우리나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21호 태풍, 22호 태풍이 또 올 가능성은 얼마 정도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일단 한시름 놓겠지만 또 가을 태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태풍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태풍이 하나 지나고 나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우리나라에 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더위 예보를 보면 다음 주에도 폭염 수준은 아니지만 늦더위가 조금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더위가 물러나면 태풍이 일본 쪽으로 향해 가겠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다면 한반도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상순까지도 태풍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50분 전쯤, 그러니까 7시 시작하자마자 저 광화문 광장에서 취재기자 연결을 했었는데, 글쎄 뭐 급격하게 하늘이 바뀌진 않습니다만 직접 영향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늘에 먹구름이 좀 끼고 있고 광화문도 비를 잔뜩 먹은 비구름들이 이제 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9시 전후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가 될 수도 있고 이 풍속과 관련해서 고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고 특히 강원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태풍이 이제 본격적으로 북동진하면서 강원도 쪽을 관통하게 될 텐데 폭우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정 캐스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태풍 어찌됐건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한다고 했지만 비교적 아직까지는 뭐 8년 전 곰파스나 6년 전 볼라벤과 같은 피해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고 이 정도면 대비가 좀 철저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이번 태풍은 워낙 강풍이 많이 동반되고 또 수증기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곰파스와 맞먹는 엄청난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할 것이다 라는 예보가 있었는데 변수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이동 경로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만 해도 조금 더 남쪽으로 그리고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치면서 한 번 더 이동 경로가 변화한 상황이죠. 앞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오전 9시쯤에 충북 충주를 지나서 오전 10시에는 강원도 영서를 지나겠고요. 예. 정오 무렵이면은 강원도 강릉 쪽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중심 부근에는 초속 22m가량의 강풍이 몰아치고 있어서 아직까지 태풍급의 강력한 바람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해안을 빠져나간다고 해도 예. 워낙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계속 강원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걸로 예보가 되니까요. 네. 이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강원도로 빠져나간다고 해도 서울 등 수도권 지역도 그리고 충청 지역도 여전히 간접 영향권, 위험 반경에는 드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계속해서 한반도 전체에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회부 조영민 기자 그리고 남해정 기사캐스터와 함께 태풍 솔릭 관련 의견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